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또다시 이재용의 운명인데요.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 다루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이게 법조계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최대한 250명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5명을 선발을 해서 이 중에 10명 이상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중에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양창수 전 대법관인데 지금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하고 무슨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좀 됐었죠. 그래서 이 위원장직은 회피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다른 인사가 이제 위원장으로 호선이 됐고 이 사람 제외한 13명의 위원들이 각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의견을 내고 하나의 의견을 모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과반 이상 차지한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15명이 와서 위원장 제외 7대 7이 됐으면은 그러면 이제 따로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결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떤 쪽이든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낸 거는 권고다. 그렇습니다. 권고라는 거는 법적 구속력 있거나 한 건 아닌 거죠. 이게 다만 이제 검찰은 앞서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는 권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무혐의 처리한 것도 있고 기소한 것도 있고 한데요. 다만 이전 사례의 대부분이 이 검찰이 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어떤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소집을 요구했던 이런 사안이라면 검찰이 소집을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측이 직접 심의 소집을 요청한 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 사안은 또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어떻든 검찰은 기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굳이 또 지금 검찰이 수사심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취지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은 또 검찰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재판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하고는 좀 다른 형식인데요. 양측이 한 번씩 자기 주장을 좀 한 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토론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따로 하는 과정은 없고요. 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불가능한 그런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사건 관련 자료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 기록만 한 2만 쪽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이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50쪽 내외의 의견서로 요약을 해서 이걸 이제 회람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한 30분 동안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질의하는 과정이나 상대 주장의 반박 이런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다고 치고 인사하고 양쪽이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럼 오전에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은 지금 오전에 끝났고 오후에는 그럼 이 위원들이 계속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론도 나름대로의 내부의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소냐 불기소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건.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원래는 이제 6시 정도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곧 나온다 이런 보도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곧이 언제일지는 여기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혐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도록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세 조정 그리고 분식 회계를 감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먼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아실 겁니다. 이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법인 등을 동원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가치를 별 근거도 없이 이제 높게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죠. 예. 문제는 합병 이후의 주가 상승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문제가 또 발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합작을 해서 만들 때 적정 시점이 되면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 측은 애초에 이 사실은 공시 누락을 했었고 뒤늦게야 이제 공시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콜옵션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장부상 부채로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부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도 커졌겠죠. 그러면 장부상 이 자본 잠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픽스 두 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회계 기준을 변경을 했고 이것은 결국 분식 회계다라는 게 이 금감원 증선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분식 회계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크게 만들려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다 지시했느냐, 관여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가 되느냐의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챙겼다라는 기록이 일단 문건으로 남아 있고 이건 검찰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에 이 제일모직 자회사의 자회사였던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요. 정작 바이오에피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진술이 있는 것도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즉 이것은 미전실이 결국 모든 걸 주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전실이 왜 이런 걸 챙겼겠느냐? 예. 국정농단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걸 챙긴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미전실이 이런 걸 챙긴 거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다 알고 지시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쪽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 과정을 보고받거나 어떤 지시도 한 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입장이고요. 또 앞서 회계 기준을 바꿨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분식 회계가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생긴 인정 문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고 앞서 언론 보도들도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이 뭐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언론에 막 공표된 것이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입장입니다. 요 양쪽 입장을 들은 이 수사심의위원들이 곧 결론을 낸다. 그렇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